Reward and punishment, super-response tendency. 보상과 처벌, 초반응 경향. 나는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와 불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경향을 내 논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성인 생활 내내 인센티브의 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또래 집단의 상위 5%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힘을 과소평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센티브 슈퍼파워에 대한 나의 인식을 조금 더 진전시키는 몇 가지 놀라움을 경험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의 힘에 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사례입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해서는 매일 밤 중앙공항의 항공기관에 모든 패키지가 신속하게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무결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야간 근무자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운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는 고용주가 원하는 것이 직원 서비스의 최대 청구 가능 시간이 아니라 결함 없이 특정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인데 야간 근무에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행복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교대당 급여를 지급하고 모든 비행기가 짐을 실었을 때 모든 야간 근무 직원을 집으로 보내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해결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록스 초기에 당시 정부에 있던 조 윌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제록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기계가 오래되고 열등한 기계에 비해 왜 그다지 잘 팔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록스로 돌아왔을 때 알아냈습니다. 판매원과의 커미션 계약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들에게 열등한 기계를 강요하도록 크고 비뚤어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고양이 사례가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서 얻은 나쁜 경험 이후에 다시는 뜨거운 난로이거나 차가운 난로이거나 그 위에 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여운 리처드의 영함에서 벤 프랭클린이 한 명령에 내포된 일반적인 교훈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득하려면 이성이 아닌 관심에 호소하십시오. 이 격언은 인생에서 위대하고 간단한 예방 조치에 대한 현명한 지침입니다. 절대로 결코 인센티브의 힘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주요 투자 은행의 매우 현명한 주택 변호사가 프랭클린의 격언에 담긴 교훈을 무시했고 그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잘못도 없이 직장을 잃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가 권장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생생하게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올바르게 생각한 대로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말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경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보상의 슈퍼파워에 대한 어리석고 고의적인 무지로 인하여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직원이 설명한 것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일하는 척합니다. 아마도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인센티브를 올바르게 확보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슈퍼파워를 바람직하게 강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한 한 사례가 하버드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심리학 교수인 B.F. 스키너는 결국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스키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 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쥐와 비둘기를 사용한 초기 실험이 독창적이었고 그의 결과가 반직관적이고 중요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 그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은 행동 변화를 일으켜 쥐와 비둘기의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나 직원을 대할 때 더 이상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음식 보상을 이용하여 자신이 미리 고안한 강력한 미신을 비둘기들에게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훌륭하게 반복되고 있는 일반화된 행동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시연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행동을 반복하세요. 그는 또한 행동을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 즉각적인 보상이 지연된 보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쥐와 비둘기가 음식 보상으로 인해 조절된 반사신경을 갖게 된 후 그는 어떤 보상 철회 패턴이 반사 행동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발견했습니다. 바로 무작위 분포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스키너는 인간이 종종 어리석게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잘못된 도박 강박을 꽤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도박 강박에 기여하는 다른 심리적 경향을 논의할 때 보게 되겠지만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키너는 인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센티브 슈퍼파워를 주장하고 나머지 심리학의 힘을 거의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적인 명성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센티브 효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제이콥 비너의 송로버섯 사냥가의 중 하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너의 주요 생각은 옳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슈퍼파워입니다. 그의 기본 실험의 결과는 실험과학의 연대기에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수십 년 동안 편집광적으로 보상에 의존하는 방법은 자폐아를 개선하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때 교수들은 예일 로스쿨에 지나치게 집중적인 스키너 같은 교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쌍한 에디 블렌차드. 그는 선언적 판단으로 암이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바로 스키너가 인센티브 초능력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스키너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린 조니 원 노트 사고방식을 망치를 든 사람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그저 망치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마치 모처럼 보입니다. 망치를 든 사람의 경향은 블렌차드나 스키너 같은 똑똑한 사람들에게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스키너의 개인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거의 망친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기량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강연에서 여러 번 망치든 사람의 경향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슈퍼파워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내가 인센티브로 인한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문화적인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센티브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도덕한 행동에 빠져들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나쁜 행동을 합리화하여 이를 손쉽게 합니다.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제록스 영업사원처럼 말이죠. 여기 나의 초기 교육에는 정상적인 담낭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내 할아버지의 마을인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있는 주요 병원의 병리학 실험실로 보낸 한 외과의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병원은 품질 통제가 관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외과 의사를 의료진에서 해임하였습니다. 담당 제거에 참여한 의사 중 한 명은 가족 친구였는데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외과 의사의 생각이 궁금해.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능숙했으며 매년 반복적인 사기 행위로 수차례의 신체 훼손과 살인을 저질렀고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 생각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찰리. 그는 담낭이 모든 의학적 해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환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담낭을 가능한 빨리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약한 강도의 수준에서라면 그 외과의사의 인지적 표류는 모든 직업과 모든 인간 존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끔찍한 행동을 야기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및 기업을 판매하는 중개인의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객관적인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경영 컨설턴트의 보고서는 항상 이 문제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조언으로 맺습니다. 광범위한 인센티브로 인한 편향으로 인해 전문적인 조언자가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그의 조언을 불신해야 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기량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적인 조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 조언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는요. 2. 조언자와 거래할 때 조언자의 거래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고 사용하십시오. 3. 객관적인 숙고를 한 이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당신이 들은 내용을 더블 체크하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대체하세요. 합리화되고 끔찍한 행동을 유발하는 인센티브의 힘은 국방부 조달 기록에서도 입증됩니다. 국방부가 비용과 비용의 백분율 기초에 근거하여 지불하는 계약에 따라 동기를 부여받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계약자들에 대해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한 후 우리 공화국의 반응은 국방부 계약 담당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중범죄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정부가 이 새로운 중범죄를 창간한 것은 옳다고 하더라도 많은 로펌과 다른 여러 회사들의 운영을 포함하여 나머지 세계가 경영되는 방식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여전히 그 핵심의 본질은 비용과 비용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보상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인한 편향에 시달리는 인간 본성은 이러한 세계의 표준 인센티브 패턴에 따라 엄청난 남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끔찍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과 결혼하게 된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얻게 될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부정직한 행동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금전 등록기와 같은 것을 창간한 사람들이 우리 문명의 효과적인 성자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행동은 보상을 받을 때에는 특히 습관으로 강력히 형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금전 등록기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매우 훌륭한 도덕적 도구였습니다. 아무튼 금전 등록기의 위대한 전도자인 패터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의 직원들이 패터슨 몰래 돈을 훔치는 바람에 그는 결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에게 금전 등록기 몇 개를 팔았고 그의 가게는 즉시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즉시 가게를 닫고 금전 등록기 사업에 뛰어들어 당시의 영광 중 하나였던 강력한 국립 금전 등록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행동을 반복하세요. 라는 문구는 패터슨이 한 가지 변형을 추가한 후
실제로 성공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높은 도덕적 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괴팍하고 열성적이며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쟁사를 파괴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했습니다. 그는 경쟁사 모두를 특허권 도둑으로 간주했습니다. 패터슨은 카네기와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며 항상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패터슨의 금전 등록기는 문명에 대한 공헌이 너무나 컸고 매우 효과적으로 금전 등록기를 개선하고 그 사용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결국 그는 로마 시인 호레이스의 비문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I did not completely die.